안녕하십니까. 공시국어 임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독 중에서 관동별곡 작품 해석 강의입니다. 제가 관동별곡 강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 얼굴이 안 나오면서 속사포 랩처럼 막 텍스트를 읽어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강우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런 식으로. 왜 그 강의를 찍었냐면요. 일단 요 꼼꼼하게 곱씹어주는 강의를 한번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보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들으면서 내가 말해줬던, 내가 설명해줬던 내용이 언뜻 생각나라고 되게 짧고 이렇게 압축시켜서 원문만 읽어주는 강의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입니다. 일단 처음부터 그거를 들으면 백날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 그걸 보잖아요. 그럼 시간을 많이 아껴줘요. 그리고 좀 까먹을라 했을 때 그거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또 납니다. 심심할 때 틀어놓고 일하셔도 되고요.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어처럼요. 고전문학도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심각하게 앉아갖고 내가 널 뽀개겠어 오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익숙하게 만드세요.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언어고요. 단지 조금 옛날에 썼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다라는 특징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언어고 다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 문학이에요. 문학의 보편성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고전문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좀 덜어냅시다. 그러자고 제가 만든 이 강의가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독입니다. 여기서 하루는 진짜 하루가 아니라 24시간. 고전문학을 양을 줄여가면서 3번 회독할 때 드는 시간을 총 24시간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그러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이틀 공부해서 뭘 얼마나 얻냐고? 안정적으로 고전문학은 담아줄 수 있어. 그리고 2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많이 출제될 때는 7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딱 2년 한 문제도 출제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평균 2문제에서 4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제 강의 24시간 딱 투자하면 확실하게 2문제에서 4문제 건지잖아요. 확실하게. 그쵸? 그러니까 할만하지. 남는 게 있는 강의라니까. 관동별곡 정철 1580년 선조 13년 때 정철이 지은 작품입니다. 정철은 서울 출생인데 창평 본이 본가가 창평이다 본이 창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담양은 이 사람이 담양에서 유배 가서 담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임금이 부르신 거지. 그래가지고 임금이 불러서 네입 하면서 이제 한양으로 죄송합니다 네입 이렇게 하고서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고서는 야 너 관동 800리를 너한테 맡길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분증 임명장 딱 받아 가지고서 그 길로 말을 타고 쭉 강원도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강원도로 가서 이제 아무 일 없지? 그러고서는 잠깐 나는 금강산 좀 갔다 올게 해서 금강산으로 향하십니다. 그때가 3월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에 막 그 기암절벽 그 다음에 금강산에 12,000봉을 막 이렇게 봉우리를 막 감탄을 하고 보면서 막 본인이 신선이 된 것 같고 비현실적인 금강산의 경관에 막 감탄하고서 다시 바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외금강, 내금강, 그러니까 산속을 헤매는 것은 내금강이라고 하고 바닷가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쭉 동해안을 쭉 타고 내려와서 강릉까지 와요. 그래서 강릉에서 가서 일해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그리고 집도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참 경치도 좋고 하면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관리로서 공무원으로서 가서 일은 해야겠지만 여기 너무 좋네. 어떤 그 인간의 솔직한 갈등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을 살짝 집어넣고 그래서 술을 한 잔 막 마셔. 술에 취해가지고 어젠지 오늘인지 막 이렇게 해롱해롱한 때가 이제 5월이에요. 그 2달 동안 이제 투어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술 한 잔 딱 하고서 이제 잠이 딱 들었는데 꿈을 딱 꿨는데 신선이 딱 오신 거야. 그래갖고 정철 신선 너 신선이잖아. 너 오이하여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있냐?
하면서 너 나랑 술 한잔 하자 해서 북두칠성이 원래 국자거든. 북두칠성을 딱 하늘에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창의술을 한 국자 떠서 지 먹고 나 먹고 지 먹고 나 먹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 웬만하면 허공을 하면 날아갈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다가 이제 술 깰 때쯤에 야 역시 선정을 베풀어서 정치를 잘해야 되겠다. 정말 이 임금의 은혜가 이 지방 곳곳에 다 임금의 은혜를 입은 곳이구나. 임금님 감사합니다. 빨리 돌아가서 일할게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관동별곡의 투어 루트를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단락이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 중 순서를 배치하세요. 이렇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관동별곡이 머릿속에 빡빡 박혀 있어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관동별곡은 고전문학 작품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작품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도 가장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별곡 진짜 중요해요. 자, 쭉쭉 읽을게요. 중요한 대목만 잡아서 자세하게 묘사를 설명할게요. 강우의 병이 깊어. 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 모음조화인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중림, 담양에 누워있다가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방면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임금님이 주체에 빠져있죠. 성은이요 감사합니다. 자, 갈수록 망극하다.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연충은 들이달아 경회남문 바라보고 경회로 하직하고 불러내 안녕히 계세요. 누굴 이제 임금님을 배알하고 알현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들어섰더니 옥절이 알패셨다. 옥절 신분증이 옥으로 만든 패 신분증이 앞에 있어. 그걸 딱 가지고 이제 부임지로 자기 발령받은 대로 가고 있어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약이 여기론가? 이 표현은 뭐냐면 롯데월드가 어디야? 잠실역이 여긴가? 이 표현입니다. 소양강 날인물이 어디로로 둔단 말고 아직은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가 한양이에요. 여기 더 가면 인천이야. 여기 태백산맥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긴 동해야. 자, 아직은 한 요쯤 되겠죠? 여기에서 소양강 날인물이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갑니까? 서울을 거쳐서 서해로 빠져나가겠죠? 그쵸? 임금님 계신 데를 지나간다 이 얘기지. 고신거국에 나라를 떠난 외로운 신하가 백발도 하도 할자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흰머리 어떨 때 나지? 부모 속색했을 때 부모님 흰머리 나잖아. 걱정, 근심. 그래서 이게 임금님 걱정을 벌써 하는 거야. 동주이 요거 조사예요. 조사. 동주에서 밤겨우새와 북간정에 올라가니 삼각산 제1봉이 요거 임금님이 계신 한양이에요. 함하면 웬만하면 뵐 것 같구나. 자, 궁왕대궐터의 오작이 지적이니 여기 옛날에 궁예가 이 자기 궁궐터였어. 대궐터였는데 지금은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인데 그러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마치 그 인생 무상을 얘기할 수 있겠네. 천고흑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으니까 까치하고 까마귀한테 물어보는 거야. 까치 까마귀가 그 궁예의 대궐터에 딱 있어갖고 야, 너 천고의 흑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회양 이 마을 이름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있어요. 회양군. 지금 철원이라고 써있는데 예전에 참고서에 철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관동별곡이 38선 죄송합니다. 38선 군사 경계선 여하튼 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모르겠다. 전문용어를 내가 얘기를 못하겠다. 요 북쪽에 있는 땅 강원도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북한에 대한 지명을 언급하기가 좀 그러니까 철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철원 위쪽에 회양군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회양 너의 이름이 마침 같구나. 뭐랑 같다고? 급장유 풍채로 고처하니 볼게이고 급장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선정을 잘 베풀었던 지방 관리 이름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선정을 베풀었던 지방이 회양인가 봐.
근데 관독 800리를 임금님께서 나 정철한테 맡기셨잖아요. 그 중에 여러 마을에 여러 고을의 이름이 있지만 회양이라는 고을을 딱 보면서 급장유 생각이 나네? 아, 나도 급장유처럼 이렇게 열심히 선정을 베풀어야겠군. 여기서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안 입으겠는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줄게. 누가? 내가. 영중이 무사하고 관내 가명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야, 별일 없지? 이제 새로 중앙에서 부임해 오신 분입니다. 야, 별일 없지? 그래서 네, 별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절이 3월인제 1, 2, 3 봄 끄트머리네. 3월인제 여행하기 딱 좋아.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어. 원래 풍악은요, 그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에요. 봄 이름이 금강산, 여름 이름이 봉래산, 가을 이름이 풍악산, 겨울 이름이 계골산이야. 겨울 이름 계골산 그러면은 느낌이 그냥 하얀 그 느낌 들죠. 왠지 하얗게 설산. 그 다음에 풍악산은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진 모습이 화려하게 단풍진 모습을 풍악산이라고 했는데, 근데 금강산 경치 중에 가을 경치가 최고래요. 그리고 왜 달력이나 이렇게 이미지도 가을 사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3월에 뭐야? 가을 금강산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금강산 너무 가고 싶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금강산의 이름을 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허용이죠, 그냥. 자,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행장은 여행채비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여행채비가, 지방관리가 여행채비 자기가 뭐 이렇게 백팩 메고 캐리어 메고 뭐 등산화 2개 여벌로 등에 메고 그거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스태프들 따르는 자들이에요. 밥하는 사람, 솥 이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불 피우고 천막 치는 사람, 이런 그 졸개들을 자기 스태프들을 쭉 데리고 가는 거를 다 그냥 야, 너네들 그냥 있어. 야, 나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올게. 비서 3명만 나와. 해서 이제 3명만 데리고 간다.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지게가 아니라 가마 타고 다니세요. 그 산에서 내려와갖고 저쪽으로 그 바다로 내려갔을 때는 그 우계주륜이라고 미화시켜서 표현한 가마를 타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도 과장이야. 나 금강산 너무 좋아. 야, 니들 다 있어. 나 그냥 후딱 갔다 올게 하면서 그냥 마치 자기가 걸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역시 정철이죠. 문학적 어떤 상상력, 문학적 오바. 백천동 곁에 두고, 백천동, 이것도 폭포야. 안 갔어. 만폭동 들어가니. 야, 천동과 만동을 봐라. 어디가 더 큰 폭포냐. 만동이 훨씬 크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몇 개는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만폭동을 갔어. 폭포면 만폭동이지 하고 딱 갔어요. 어떻겠습니까? 물이 막 떨어지는데 완전히 나야가라 폭포는 본 적 있죠. 금강산 폭포보다 나야가라 폭포 사진 이미지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그 물줄기, 떨어지는 물줄기를 지금도 묘사를 할 거예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용의 꼬리. 그러니까 폭포물이 막 떨어지는 거를 용의 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섞여 돈녀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심리까지 퍼지니 들을 때는 우레 같은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 하얗게,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물이 포말이 생긴 거야. 하얀 눈 같더라. 그래서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금강산의 꼭대기에 금강대라는 데가 이렇게 있나 봐요. 지명이에요. 그 맨 위에 선악이 새끼를 쳤어요. 학이 새끼를 칠 때니까 사람이 잘 갈 수 없는 데겠지.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지 봄바람이 싹 부는데 그 봄바람 부는 소리가 옥피리 소리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거기에 이제 바람 소리가 싹 나니까 하고 깬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러 날을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 금강산에서 이제 자리를 치고 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딱 계곡에 일어났더니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지. 호의 현상 죄송합니다. 호의 현상은 검은 치마.
흰 저고리 검은 치마. 흰 저고리 검은 치마. 두루미 위에 하얀 샌데 밑에 이제 까만 깃털 끝에가 까만색이어갖고 딱 멀리서 보면은 검은 치마를 두른 것 같은 그런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 거지. 얘가 반공에 솟았더니 반공? 허공 반공 여기 그러니까 호위현상 두루미가 이렇게 뜨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죠. 정철은 하늘을 그냥 하늘이 아니라 허공 반공 이렇게 눈높이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아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하구나. 누가 두루미가 그 밑에 까만색 단을 두른 치마를 입은 것 같이 생긴 그런 그 두루미가 반공에 솟아뜨면서 그러니까 딱 갔더니 그러니까 두루미가 싹 하늘에 싹 하고 날아가는 거야. 얘가 딱 보니까 옛날 주인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뻐서 주인님 오셨어요 하고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지. 누굴 보고 이러는 거야? 나를 보고. 그럼 내가 지금 서호 옛주인이라는 얘기야? 엄마 왜 오바냐? 하여튼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자기를 자꾸 신선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시인, 중국에 있는 시인하고 계속 비교를 해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자기가 신선이다라고 해야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그 아바타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바타 영화에서 보면은 그 환경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요. 너무 판타지해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 사람도 금강산에 와서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신선이 된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신선이라고 자뻑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게 자아도취에 빠져서가 아니고요. 본인이 신선 같다고 얘기를 해야만 자기가 보고 있는 이 공간이 선계, 하늘나라,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계산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유명한 시인들을 자꾸 빗대요. 자기 자신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들 분명히 여산 아름답다고 얘기했지만 금강산 와서 보면 그러니까 여산이 금강산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 못할 거. 여기 만만치 않아. 즉 굉장히 그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사랑이 많아요. 그때만 해도 진경산수화라기보다 항상 중국의 산 이런 것들은 그렸는데 우리 국토를 굉장히 사랑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인과 자기를 막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나처럼 이렇게 실력 좋은 문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해갖고 굉장히 자긍심이 큰 그런 사람 같습니다. 아주 멋있는 분이세요. 자, 너무 많이 떠들었다. 지나갈게요.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요게 향로지만 사실 향로가 아니라 산봉우리의 모습을 향로에다 비유한 거예요. 정양사 진월대에 고초 올라 앉았더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여산이라고 중국에 되게 아름다운 산이 있어. 그 여산과 지금 금강산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야,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네. 어디에서? 진월대에 앉아서 보니까 금강산의 그 속속들이 이 아름다운 절경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진월대라는 뭔가 지었겠지. 거기가 뭔가 그 주변의 뷰를 보기 좋은 뷰 포인트인가 봐요. 자, 조아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헌사롭다. 헌사토 헌사할샤. 요 뜻은 좀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헌사롭다. 이거는 아유 좀 부산스럽다. 바빴어. 이런 표현인데요. 조물주가 바빴어. 조물주가 부산스러웠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산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골짜기도 이렇게 만들고 막 폭포도 내려오게 만들고 또 요봉이는 이렇게 만들고 조봉이는 저렇게 만들고 막 굉장히 열심히 손이 바빴던 거야. 그만큼 아주 다채로운 풍경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 금강산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참 바빴겠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느라. 응?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날거든 뛰지마. 요 표현도 좀 봅시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요 당시 유행하던 표현인데요.
날거든 뛰지만한 섰거든 솟지만한 부형을 꽂았는데 백옥을 묶었는데 다시 날거든 뛰지만 야 날면 뛰지 말든가 서있거든 솟지나 말든가 얘는 날면서 뛰고 서있는데 솟고 아유 진짜 얼굴이 이쁘면 공부나 못해야지 얼굴도 이뻐 공부도 잘해 착해 성격 좋아 아이씨 뭐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이 나는 것 같고 뛰어가는 것 같은 거야 산봉우리가. 그리고 서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로켓포처럼 얘가 우뚝 솟은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 금강산의 아주 기이한 절경을 설명한 19절이에요. 부용을 꽂는 듯 부용은 연꽃인데 이때 당시에 미녀들은 이렇게 자신을 치장했나봐요. 예쁜 여자들은 난 안 이쁘니까 여기다가 저 꽃을 다 꽂아. 그리고 여기다가 백옥으로 만든 목걸이로 주렁주렁 달아. 그럼 굉장히 예쁘게 꾸민 거잖아. 그러니까 산의 모습이 여기 연꽃을 탁 꽂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저기 백옥 목걸이를 막 두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야. 화려하고. 그 다음에 동명을 박차는 듯 동명은 동해 바다거든요. 북국을 괴하는 듯 요건 뭐냐면 이게 자 한양이에요. 태백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동해예요. 여기서 한양에서 쭉 올라갔다 태백산은 넘어서 이제 금강산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금강산 꼭대기에서 딱 보니까 동해 바다가 보이는데 얘가 우뚝 솟아갖고 바다에서 이제 급한 이렇게 경사도가 상당히 급해. 요렇게. 근데 얘가 너무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갖고 딱 보니까 바다에서 휘웅 솟아서 나온 것 같아.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얘가 바다에서 솟구쳐 나온 것 같은 모습인데 심지어 북극성을 바쳤어. 그 표현입니다. 높으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라는 산봉우리가 띠 가운데 혼자 더 우뚝 솟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나봐요. 하늘을 치밀어 올라가서 무슨 일을 말하려고 하늘에다가 말하려고 천만법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겠는가. 너 진짜 리스펙. 자 개심때 고쳐 올라 중향성을 바라보니 12,000봉 금강산 12,000봉을 역력히 카운팅 할 수 있겠다. 세볼 수 있겠다. 너무 이게 또렷이 잘 보이는 거예요.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려있는 그 기운이 너무 높아서 그 기운이 너무 맑고 대단해 보이는 거야. 맑거든 좋지만한 좋거든 말지만한 아까 표현 똑같죠. 날거든 뛰지만한 그 다음에 섰거든 솟지만한 여기도 똑같이 맑거든 좋지만한 좋거든 말지만한 근데 맑고 좋고 맑고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티 요거는요 만약에 나 너 좋아 선생님은 짜장면을 좋아해요. 라이크의 의미였을 땐 디귿 요를 써요. 듀타. 근데 좋다, 좋티 얘는 깨끗하다, 맑다 이런 뜻입니다. 저 기운 훑어내요. 저 기운 그 봉우리마다 맺혀있는 그 맑은 기운들을 다 걷어내서 그걸로 인재를 만들어서 나라에 써먹어야지. 인재를 만들어서 임금님한테 다 보내고 싶은 거야. 이게 충성심이야. 형용도 끝이 없고 체세도 모의 체야. 산봉우리 그 몸의 형태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샤. 그 doing이라는 하다는 히읗 아래 아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다는 many 많다란 뜻. 천지 삼기실 때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때 자연물로서 만들어졌지만 자연물은 무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감정이 있어 보여. 사람 같아.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 본 사람 연음한 겁니다. 연음은 연철시킨 거예요. 그가 누구신고 서리법 없어.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갈 수 없거든. 그래서 동산태산이 언해야 높던 거. 동산과 태산이 삐까삐까한 사이인가 보지. 뭐가 더 높냐? 노국 좁은 줄 우리는 모르거든. 누군가가 이태백인가가 누군가가 그랬기 때문에 노나라에 공자가 그랬나? 공자가 그랬나봐. 그
높은 산에 올라가고, 야, 노나라 그렇게 사람들이 노나라 참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큰 나라인데 좁다. 내 패기와 그 다음에 내 기계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경지는 안 돼. 잘 몰라. 그래서 넓거나 넓은 처나 어찌하여 적다고 말했을까? 그 경지를 우리는 모르겠어. 어와 저 지위를, 저 경지를 어이하면 알겠는가? 나야 알 수 없지. 오르지 못하거든 내려감이 고이랄까? 야,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게 이상하냐? 내려가자. 렛츠고!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패 너러바회 활용소이 되어세라. 너러바회 아시죠? 그 관악산 여러분 동네에서 웬만한 그 국립공원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곡에 들어가면 약간의 폭포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계곡에 큰 바위가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 한 덩어리가 나중에 뭐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 패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 너러바위 사이사이에 보면은 활용소 소는 이거는 조사고 이는 조사고요. 소는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10년은 더 되셨죠? 고등학교 졸업하신지. 고등학교 교과서 10년 전 이전 교과서에는 용소와 며느리 바위라는 전설이 담겨 있었어요. 교과서 책에. 제주도에 있는 데인데 용소는 거기는 이제 시냇물 아주 맑은 시냇물인데 중간에 물이 갑자기 훅 깊어지는 데가 있어. 그걸 쏘라고 그래요. 이 훅 깊어지는 데는 안에서 찬물이 막 나와갖고 잘못 거기 가면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 하도 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나 지어붙여 항상. 야, 저기 이무기 산다? 근데 그 이무기가 비가 오는 어느 날 때를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용이 되어서. 승천하는 거지. 그런 전설들은 마을마다 공통되게 대부분 다 있어요. 좀 그 얘기예요. 그 앞에 너러바위 활용소이 되어서라. 근데 보니까 용이 되다. 용으로 become, 드래곤 뭐 이런 뜻이야.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가 사실은 지금은 이무기인 거지 얘가. 주야에 흘러내니. 근데 실은요 이게 천년 된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이거 물을 용으로 비유한 거예요. 주야에 흘러내니 이 계곡을 물이 계속 흘러가다가 창해로 이어지니 동해바다로 이렇게 이어지니 동해바다로 흘러간다는 뜻이야. 풍운을 언제 얻어 기회를 언제 얻어서 3일후를 지렸는다. 요거 이무기 전설하고 합쳐볼게요. 이무기가 활용소에 있다가 어느 날 기회를 얻어갖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로 딱 올라가고 나면 얘가 그 다음부터 비를 세상에 쫙 뿌리는 거지. 멋있는데? 자, 풍운을 언제 얻어 3일후를 뿌리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심찬 관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도 언젠가 기회를 얻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성은을 베풀고 임금님 대신 백성들을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베풀 기회를 언제 얻을 것인가? 뭐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 바위 밑에 어두운 곳에 보면은 그 밑에 막 이끼 이런 애들 그 그늘진 곳에 풀이 자라요. 거기에서 이제 풀이 해가 잘 안 들으니까 시드른 풀도 있을 거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그 시드른 풀을 다 살려내와세라. 즉, 국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구제한다고 해도 그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소외계층한테 마저도 나는 그분들마저도 다 살려내고 싶다, 다 케어해주고 싶다라는 정철의 지방관의 어떤 포부 같은 부분입니다. 마하연 묘기상 안문제 넘어지어 여기가 지나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 올라가니 선생님 이거 썩은 연철로 표기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떻게 읽어요? 여기 모음 바로 앞에 있는 애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세게 읽으시면 돼요. 얘는 뻐가 아니라 써예요. 써. 아셨죠? 써. 항상 요 앞에 있는 거는 경음 부호고요. 요 뒤에 있는 애가 세게 발음하시면 돼요. 서가 아니라 써. 이렇게.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에 올라가니 외나무 썩은 다리를 밟고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천심절벽을 방공에 세워두고
천길이나 되는 절벽이, 우와, 되게 높은 절벽이 제가 아까 반공 설명했죠. 하늘을 그냥 하늘로 이렇게 통칭한 게 아니라 정철은 허공, 반공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했어. 멋있지 않아? 천심, 굉장히 그 깊은 골짜기를 갖고 있는 그 절벽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보여내요. 자, 이런 절벽이, 천심절벽이 딱 서 있어. 밑에 깊은 계곡이 있고 거기에 은하수로 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잘라서 이 절벽에다가 이렇게 걸었어요. 아, 뭐 얘기할지 딱 느낌 오죠? 절벽에 은하수가 걸려있어. 반짝반짝하는 게 걸려있어. 뭐야? 폭포. 자, 이게 또 실같이 풀어있고 배처럼 걸어시니 도경, 그러니까 폭포 얘기하는 거예요. 도경 지도에는 이게 12구비가 있다네?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 이 12구비가 여러 세트 되는 것 같아. 훨씬 더 많아 보여. 그러니까 지도로 다 담을 수 없다 이거야. 이 금강산의 이 대단한 규모는 절대 지도로 담을 수 없어. 자, 이적선 이태백이가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얘가 다시 이제 시를 쓰거나 뭔가 표현하게 된다면, 여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산이에요. 여산이 여기 도고는 비교격 여기보다 좋다, 이쁘다, 훨씬 훌륭하다라는 말 못하려니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이제 산은 지금 다 봤습니다. 다 이제 동해로 갑니다. 그래서 남여완보하여 산영루에 올라가니 거봐, 그 모든 행장 다 떨치고 석경의 막대 지포라고 했는데 내가 구라라고 했잖아. 아니, 나이가 있으신데 어떻게 이분이 그냥 생으로 걸어갑니까? 2달을 가마를 타시고 천천히 이제 걸어서 완보하셔서 산영루 누각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영롱벽계와 수송제조는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푸른 계곡물과 그 다음에 여러 소리로 우는 새는 계곡 물소리, 그 다음에 깨깨깨깨 하는 새 소리가 나 이별하지 않을래. 누구하고? 정철 너하고. 나 이별하는 거 싫어. 너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계곡물과 새가 이별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정철이 이별하기 싫은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을 지금 이입시켰죠. 그쵸? 이게 계곡과 새의 이름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네, 막.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는 신비스러워. 뭔가 그 마법을 부린 것 같아. 되게 판타지스럽죠. 그리고 고각을 섞어보니, 고와 각을 섞어서 보니까 다양한 그 소리, 자연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해운이 다 거치고 바닷가에 그 구름이 싹 다 거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산에서 나와갖고 바다로 딱 갔더니 막 새 소리, 막 그 계곡물 소리, 거기다가 막 무지개가 펴있고 이렇게 바다로 싹 나가니까 바다의 구름이 쫙 거치는 거야. 야, 이렇게 또 멋있게 표현하신다. 명사길 익숙한 말이, 이 길을 잘 아는 말이 이 동네 말인가봐. 취선을 빚기 싫어. 누구? 이분 정철. 정철이 술에 취해서 말을 비스듬히 타신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핀 곳으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백구는 아무 생각 없어. 갈매기는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남굴 돌아들어 총석정 올라가니 대곡루 남은기동 다만 네이 서있고요. 이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어. 네 개가 산봉우리가. 근데 이게 기둥처럼 보일 정도로 딱 굉장히 사이즈가 똑같이 이게 네 개가 일정한 거예요. 마치 여기에 누각을 하나 이렇게 세웠다가 지금 누각이 하늘로 슝 날아간 것처럼 진짜 사이즈가 똑같은 애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산봉우리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뭐야? 저기에 왠지 누각이 있다가 하늘로 날아간 것 같아. 참 그렇게 형태에 만들어지기도 쉽지가 않죠. 공수의 성령인가? 공수라는 사람이 있대요. 공수가 만든 작품인가? 아니면 귀신 도끼로 막 다듬었는가? 구태여 6면은 무엇을 모양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해 고성을 난 저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하되 사서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이 여기에다가 붉은 글씨로 나 간다 하고 이제 글씨를 써놓고 그러고서는 슉 갔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전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되게 붉은 글씨 자국이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붙였나 봐요. 전설. 옛날에 신선 4명이 내려와서 여기 너무 아름답다고 놀다가 노닥거리다가 나 떠나간다 하면서 자기가 놀다가는 흔적을 남기고 간 곳이야. 그 정도로 신선이 내려와서 놀고 갈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야. 뭐 요런 정도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신선이 여기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가 또 머물렀을까? 신선들이 머물렀던 곳은 그만큼 아름답고 진의 나라랑 비슷한 곳을 머물렀을 거란 말이야. 선유당 영랑호에 거기가 있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 곳 앉아서 놀고 갔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걸은 신선이 앉아서 놀고 갔을 거야 라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굉장히 경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인 거죠.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울제 어라 지금 3월에 금강산을 영중이 무사하고 계절이 3월인데 길은 풍악으로 뻗어 있어서 일단 그 길로 야 지금 관아에 아무 일 없지 나 금강산 좀 보고 올게 하고 나온 게 3월이세요. 근데 지금 이화꽃이 다 100꽃이 다 졌어요. 접동새 좀 있으면 초여름입니다.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이 사람이 이제 양양의 낙산사로 이제 드디어 내려오신 거예요. 바닷가에. 일출을 보리라 밤중만 해 뜨는 거 보려고 밤에서부터 이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해 뜨는 거. 동해안에 가면 항상 뭘 봐야 돼? 일출을 봐야지. 놓치면 안 돼. 해가 금방 뜨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딱 보려면 깜깜할 때부터 기다려야 돼요. 상운이 지피는 농, 여기서 이제 시간이 싹 흘렀겠죠. 밤부터 기다리는데 상서로운 구름이 지피는 농. 지핀다? 불을 지핀다 하잖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데 그 기묘한 기운과 낌새가 느껴지면서 뭔가 모락모락 생겨나 이거를 지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지금은 불 지핀다에 쓰는 말 말고는 거의 지핀다라는 표현은 안 해요. 육룡이 몸을 비트는 듯. 육룡 하면은 세상을 지배하는 6마리의 용이라는 뜻인데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오는 듯하고 저기서 용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듯해.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었어. 바다인지 하늘인지 다 깜깜해서 구분이 안 가는데 저기에서 이제 여명이 쭉 트기 시작하는 거죠. 동틀라고. 그래서 동틀려고 저쪽에서 막 하늘이 이렇게 보이면서 구름이 막 보이면서 빛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를 떠날 때는 뭐가 해가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온 세상이 막 일렁거리더니 천중에 이렇게 찢더니 고화를 해리로다. 이런 호랑이 털도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하더라. 호랑이 털을 세 하필 개털 세는 게 빠르지 않을까? 개털은 가까이 있으니까 셀 수 있죠. 근데 호랑이 털은 가까이 못 가잖아. 호랑이한테 잡혀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 멀리 있는 호랑이 털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발달한 거예요. 너무너무 밝은 대낮인 거예요. 해가 굉장히 밝아서 아주 강조한 표현이에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행여나 아마도 추측이 아니라 혹시나 이 열구름이 이 해를 가릴까봐 걱정돼. 이 열구름은 해를 임금이라고 했을 때 열구름은 뭐 간신 정도?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나니 이 시선은 이태백인데요. 해타만 남았느니 이게 해하고 타가 원래 가래침이에요. 이 한자어 그대로 보면 가래침인데 사람들이 이태백이는 이렇게 이태백이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걔는 무조건 시야. 그래서 이태백이 입에서 나온 것 중에 가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마저도 시다 이거지. 그냥 대충 짓걸렸는데 다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지간 장한기별 자세히도 하셔이고 누가 이태백이가 쓴 시에서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거야. 근데 전혀 사양현산에 철쭉을 문이 밟아. 나 요 대목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해 뜨는 거 봤죠?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저녁놀이 이렇게 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현산이라는 곳에서 철쭉꽃이 이제 봄이 다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빨간색 철쭉꽃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를
이 정철 이 관료가 양반이 이렇게 밟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꽃이다 하면서 약간 경망스러운데 귀엽죠, 그렇죠? 아니 관리가 이런 표현을 자기 행동을 이렇게 경망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참 귀엽고 창의적인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가 봐요. 우계지륜이 신선이 타는 수레래요. 경포로 나려가니 우계지륜이 경포를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타고 있는 거야. 자기 신선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제 생각에 정철이 볼 때요. 금강산의 그 풍경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서 있는 나는 내가 신선이 된 것 같고 금강산의 아름다움 덕분에 그 다음에 내가 타고 있는 가마는 어때? 신선이 타는 가마가 되는 거죠. 이곳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해서 신선이다 이게 아니고요.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쳐다려 이거 빙환은 얼음같이 하얀 비단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단천이라기보다 비단천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 물이에요. 물. 굉장히 맑은 경포 호수의 물을 얘기해요. 잔잔한 거지. 다림질한 것 같으니까 잔잔한 거야. 장송 울창한 속에 실컷 펴져시니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는 속에 비단을 쫙 펼친 것 같은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경포 호수가 쫙 있고 거기 소나무가 쭉 이렇게 있어. 멀리서 딱 보면 오 무슨 뭐 비단 깔아놓은 것 같아. 물결도 자도잘시야 모래도 해리료다. 그러니까 모래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아. 고주해람하여 정자부에 올라가니 그 산에서 내려와서 경포 호수를 배를 타고 쭉 지나서 다시 또 무태 나와서 딱 보니까 그때부터 바다예요.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구나. 큰 바다가 저기 있구나. 조용하다 그 기상, 활원하다 저 경계, 동해의 그 어떤 그 스케일. 아, 이 독은 이보다 비교격. 이 독은 갖춘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경포호수보다 이 갖춘 데가 또 어디 있냐. 바다도 있지, 맑은 그야말로 비단 깔아놓은 것 같은 맑은 호수도 여기 있지, 소나무 숲도 있지. 너무 좋아. 자연경관 퍼펙트. 근데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홍장고사라고 있습니다.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 얘기가 있는데 홍장고사 제가 나중에 따로 다뤄드릴게요. 이게 대비장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헌사타 하리로다. 번사롭다, 야단스럽다 하겠구나. 자, 강릉대도 풍속이 좋으시고 여기가 이제 강릉시예요. 여기 풍속도 참 좋다. 사람들이 예의범절이 아주 좋아. 절효, 정문, 효자, 충신, 연려들 이게 그러니까 연려문은 아시죠? 효자문도 있었겠죠. 당연히 충신문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그런 지역인 거예요. 골골 마을마다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 아유 여기는 그냥 연려문이 몇 개가 있고 여기는 충신문이 몇 개가 있고 여기 있는 이 지역이 풍토가 좋아서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연려에다 효자에다가 다 충신이야. 비옥 가보니 이제도 있다 할다. 자, 집집마다 벼슬을 줄 만큼 요순시대 태평성대가 여기 강릉이 바로 그런 곳 같다라는 거지. 자, 진주관 죽서루의 50천 날인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그러니까 여기 한양이에요. 쭉 왔어요. 태백산, 금강산 가갖고 한 바퀴 구경하셨습니다. 근데 동해안은 이렇게 경사가 급하죠. 여기에서 내린 물은 동해로 그냥 가. 근데 차라리 이 맑은 물을 담아가지고 물길을 돌려서 한양으로 흐르게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왜? 여기 굉장히 기운이 좋으니까, 강릉의 기운이 좋아서. 차라리 한강의 목매역에 닿게 하고 싶구나. 왕정은 유한하고, 자기가, 이제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여정은 유한, 자기가 이제 이 여행한 투어 코스는 이제 끝이 나가는 거야. 풍경이 싫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풍경이 좋아. 갈등. 그 다음에 유해도 하도 할시야. 아쉬워. 근데 객수도 돌 데 없다. 객창감. 이 기행문의 특징이 객창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와서 와 경관 좋다 아름다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이 아니면 불편한 게 있잖아.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이게 객창감이에요. 객수. 그래서 유해도 하도 할샤. 아쉬워. 가려니까 아쉬워. 더 놀고 싶어. 근데 객창감. 돌아가고 싶어. 선사를 띄워내어 두로 향해 살까? 두는 북두칠성 견우성 신선의 나라로 가서 살까? 선인을 찾으려 단혈 동굴 이름이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단혈이라는 그 금강산에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가기 싫은 거야. 나 거기 가서 살까? 신선이 돼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인간적 갈등. 천근의 하늘의 끝을 못 봤으니 망향정에 올라서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가뜩 노한 고래, 저기 고래가 등에서 물을 막 뿜어내면서 이렇게 옛날에 고래가 동해에 있었어. 포경선. 그리고 옛날에는 고래 잡는 게 불법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래 잡으면 큰일 나죠.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 지고 고래라고 했지만 고래가 있다고 했지만 여기는 파도를 고래로 표현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파도 이게 내가 쓰거든. 이 내가 이거 굉장히 열심히 이게 다 해석을 이렇게 참고서 베낀 거 아닙니다. 제가 전공자잖아. 새로 이렇게 다시 쓴 거예요. 제가 튜닝을 다시 한 겁니다. 가뜩이나 노한 고래 파도가 누구라서 놀래느냐, 누구라서 놀라냐, 내가 가서 놀란 거지. 그리고 불고는 품고는 어지러이, 그러니까 지금 파도가 막 심하게 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은산을 걷거내어 육합에 내리는데 파도가 풍랑이 너울이 휴 와갖고 파도가 빵 치니까 흰 포말이 막 날아서 이렇게 막 그 물이 뿌려지는 거야, 허공에. 그래서 육합은 온 세상에 하늘에서 눈이 막 5월 장천에 하늘에서 막 비가 아니고 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5월 장천의 백설이 무슨 일인가? 이게 사실은 백설의 온관념은 지금 파도 친 흰 포말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어느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 가라앉거늘 부상지척의 명호를 기다리니 그냥 달을 기다리는 거야. 오늘이 보름인가 봐. 보름달을 기다린다고 쓰면 되는데 왜 부상 가까이에 있는 보름달이라고 했을까? 부상은 해를 널어서 말리는 상상 속에 나오는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해가 이렇게 떴다? 부산에서 해가 뜨는데 얘가 낮에 하도 해가 달궈져가지고 저녁 때 되면 너무 뜨겁게 빨갛게 익은 거야, 해가. 그 왜 쇠를 달구다 보면, 쇠 담금질 하다 보면 쇠가 빨갛게 달잖아요. 해도 빨갛게 다른 거야. 얘 너무 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 물에 식혀야 돼. 그래서 물에다가 푹 담궈요. 그래서 물에 담궈서 밤새 식혀. 내일 또 써야 되니까. 근데 얘가 젖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려야지? 어디다 걸어놓고 말려야지. 젖은 해를 걸어서 말리는 상상 속에 이 뽕나무를 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상 가까이에 있는 명월, 그러니까 해를 널어서 말리는 그 부상이라는 나무 그 근처에 있는 해보다는 한 급 떨어지는 보름달을 얘기하는 건데, 비유를 내가 좀 싸구려같이 해보면 어떤 여자가 되게 이뻐. 제가 생각할 때 전지현하고 그 송혜교가 제일 이쁘거든요. 야, 무슨 송혜교가 지나갔어. 짝퉁 송혜교 비슷해. 그러면은 송혜교 비슷한 어떤 이쁜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면 송혜교는 아니고 그런 것처럼 명월 보름달을 부상지척에 있는 그 해만큼 밝은 보름달을 이런 뜻입니다. 표현이 아주 그냥 풍부하죠. 투머치야. 그 보름달이 서광 장천에 배는 듯 숨는구나. 상서로운 달빛이 구름 사이에 보이는 듯 막 숨었어. 주령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이게 옥으로 만든 층계. 설마 층계를 옥으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서 옥계단이다. 아니면은 구슬로 만든 그 발이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성 샛별이 제일 먼저 뜨는 별이에요. 계명성 돛도로 고추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고 하늘에 보름달이 딱 뜬 거예요. 그거가
흰 연꽃 이 한 가지를 누가 보냈지? 이게 그러니까 연꽃 같은 달인 거야. 부상지척의 명월이 얜 거야. 백년하야. 근데, 임금이 나한테 이 백년하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역시 모두 뭐라고? 임금님의 덕이라고. 임금님의 은혜라고. 일이 좋은 세계를 남들한테 다 보이고 싶구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싶어. 유화주 가득 부어 달님에게 물어요. 유화주는 이제 신선이 먹는다는 그 술입니다. 자기한테 한 잔 따랐겠지. 그러면서 달 한 잔 따라갖고 소주 한 잔 따라가지고 달 보면서 한 잔 하셨겠죠.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그 누구인가. 술이 좀 한 잔 딱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나 만나보아 옛 기별 묻자 하니 아무나 만나서 옛날 기별을 잘 지내셨어요? 하고 물으려고 딱 했는데 근데 선산에 있는 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야 자기 이제 신선이 됐어. 이태백이 뭐하냐? 그 다음에 두보 너 뭐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술이 약간 알딸딸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소나무 뿌리를 비고 살짝 잠이 드셨어요.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난 거야. 날 다겨 나에게 니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그대를 왜 뭐라냐. 나 너 알아. 상계의 진선이란 너 알아. 너 저기 여기서 왔지? 신선 아니야? 너 신선이지? 자,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읽어두고 이게 뭐 옛날 전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게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잘못 읽으면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지상으로 뿅 떨어진대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라하냐 너 신선 원래 너 신선이잖아. 자 잠깐만 다시 말해봐봐. 이 술 한 잔 먹어볼래? 그리고서는 스케일 커요. 이게 호방함이 드러납니다. 호방이. 이분이 술을 한 잔 따라가지고 달한테 막 야 신선 어디 갔냐 하면서 자기 혼자 술을 한 잔 딱 하고서는 소나무 뿌리 비고 살짝 누웠는데 꿈에 신선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 신선이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신선이 딱 나타나갖고 너 잠깐만 너 나랑 술 한잔 해. 고기 있어. 딱 고기 있어. 그러고서는 가만 술을 어서 퍼서주지 하면서 하늘에 있는 북두성을 딱 그죠? 원래 북두성이 국자인 거 아시죠? 국자. 그 북두성이라는 국자를 딱 하늘에서 딱 집어가지고 창에 술을 딱 펐어. 그래서 자기 한 입 먹고 나 한 입 주고 자기 한 입 먹고 나 한 입 주고 지금 이러고 있으신 겁니다. 스케일 커요. 저 먹고 나를 먹여놔 서너 잔 이렇게 주거니 맞거니 하니까 화풍이 습습하여 이 양 겨드랑이에 바람이 쓱 지나가면서 술을 또 한잔 했겠다. 꿈속에서 지금 간질간질해. 뭐야 날개가 돋으려나? 나 날아갈 것 같아. 어떡해 이 상태지. 구만리 장공에 함하면 난리로다. 적이면 난리로다. 날 것 같아. 이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르나나 온 세상의 백성들한테 나눠주면서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자꼬야. 또 한 잔 합시다. 자, 말 지나자 학을 타고 허공에 날아가셨으니 공중에 옥피리 소리가 휘리리리 하고서 날아가신 겁니다. 바람소리 싹 들으면서 이게 술 깨서 딱 보니까 이게 어제야 그제야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야 그제야. 되게 솔직하다. 나도 잠을 깨서 바다를 굽어보니 그 깊이를 알 수 없거늘 끝인들 어찌알리.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데 없다고 밝은 달이 온 세상을 다 비추었구나. 임금의 은혜가 세상 곳곳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 있구나. 자,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 시를 끝내고 여기서 술 한잔 하고 다시 자기 할 일을 하러 이제 그 부임지로 가셔야 돼요. 자, 내용 정리를 하면 이분께서 담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있다가 야, 너 와서 일 좀 해. 강원도 관동 800리를 너한테 맡길게. 그래서 네?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니까 신분증하고 임명장이 딱 있는 거야. 그걸 딱 가지고서 쭉 가는 거지.
양양 아직 안 갔어. 철원, 그 다음에 회양군 이렇게 딱 가고, 야, 별일 없지? 별일 없지? 그러고서는 그 졸개들을 스태프들, 공무원들, 같이 따라온 공무원들 다 있으라고 하고, 딱 몇 명 소수정예로 딱 모아갖고, 야, 금강산 가자. 그래서 금강산 산속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내금강. 그래서 거기에서 막 만폭동 들어가자마자 막 폭포 소리 나고, 막,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주상절리와 그 기둥들, 그 다음에 산봉우리, 하늘로 솟은 산봉우리 12,000봉을 막 보면서 바다로 나와서 거기에서 바다에서 동해를 훑으면서 쭉 내려와서 강릉으로 딱 오세요. 강릉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이제 신성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역시 임금의 은혜야. 나 가야 되는데 가서 일해야 되는데 여기도 너무 좋고 차라리 신선이 될까 금강산으로 다시 갈까 막 이렇게 어떤 인간적 갈등을 보여주다가 술 한잔 먹고 일어나서 이게 어제야 그제 하고 딱 눈을 딱 떴는데 달이 환하게 뜬 거야. 와 역시 임금님의 은혜가 안 간 곳이 없구나. 빨리 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이제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자, 관동별곡 정천 1580년 작품이고요. 선조 13년대예요. 진짜 이 정철의 작품은요. 정말 이 표현이 최고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웬만한 표현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투머치할 정도로. 그리고 이 정철의 관동별곡은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공시에도. 그리고 교과서마다마다 대부분 다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과서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또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특히 이제 공무원 신분이신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어서 이걸 한번 제대로 해놓고 나면은 고전문학은 거의 웬만한 구문과 표현은 그냥 딱 올킬 끝나. 그리고 제가 이게 짧은 버전, 긴 버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긴 버전 요 강의는 딱 한 번만 들으세요. 그래서 요 텍스트 그대로 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와서 제가 이거 속사포랩으로 막 빨리 해봤더니 가장 빨리 단축시켜보니까 5분 59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적당하게 한 6분짜리 올려놓을게요. 6분에서 7분짜리 올려놓을게요. 그거 계속 들으면 제 임혜성이가 떠들었던 소리가 이렇게 제 화면 이 생각이 나면서 귀에 익숙하게 돼요.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들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따라할 수도 있어. 외울 필요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곱씹어서 해석해 주는 것만큼 자세히 할 필요도 없으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겠죠? 아마도. 저도 힘든 하루였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맘먹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진지한, 어쩌면 슬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신나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리 없어요. 힘들더라도 내가 왜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맘먹었는지 그 순간을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화이팅! 여러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재산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셨죠? 감사합니다.